긴 하루의 끝이에요. 마침내 꼭 필요했던 잠을 자려고 침대로 기어 들어가죠. 꿀잠을 자요. 그러다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요.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제일 먼저 보게 되죠. 여러분의 어깨에 팔을 얹고 있어요. 자신이 침대 속에 있지 않고 심지어 집에도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였다면 잠옷을 똑바로 하고 죄송한데 머스타드 좀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스타드 달라고 하지 않을 테고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죠? 라고 묻겠죠. 목류병은 아마도 가장 기괴하고 완전 무시무시한 현상 중 하나일 거예요. 제 말은 인간의 몸은 굉장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먹고 요리하고 말하고 걷고 심지어 운전까지 했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도 기억 못하죠.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혹은 부끄러워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류병 환자라면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사람마다 목류병을 야기하는 원인은 다양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직 100% 왜 목류병이 생기는지 모르고 있죠. 하지만 공통 주범으로 우울증, 강박장애,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야경증, 신경계 질환 등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류병 환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목류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질문 1. 누가 더 목류병에 걸리기 쉬울까요? 아이들 아니면 성인? 아이들이라고 대답했다면 맞아요. 어릴 때 목류병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18살쯤에는 증세가 없어졌어요. 2. 남성과 여성 중에는요? 미안해요. 꽤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둘 중 어느 쪽으로 추측하셨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맞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여자애들에게 더 흔하고요. 성인에게선 남성의 수가 약간 더 많아요. 3. 진실 혹은 거짓. 목류병은 유전이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지도... 네, 결정적인 대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연구는 이 상태에 대해 유전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목류병을 앓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친척들도 목류병이 있어요. 게다가 쌍둥이는 다른 쌍둥이가 목류병에 걸리면 자신도 목류병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됩니다. 4. 목류병을 가리키는 과학적인 용어는 무엇인가요? A. 기면증, B. 수면보행증, somnambulism, C. 목류병, noctambulism, D. 국교 폐지 조례 반대론. B나 C를 골랐다면 맞췄네요. 두 용어 모두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somnus는 잠, noctis는 밤이라는 뜻이죠. 엠뷸리즘은 걷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모두 합치면 자면서 또는 밤에 걷다가 되죠. A. 기면증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드는 극도로 졸린 에피소드를 겪는 것이고요. D는 그냥 장난쳐본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5. 진실 혹은 거짓. 목류병 환자를 알아보는 것은 쉽다. 이건 거짓이에요. 목류병 환자는 잠들었을 때 완전히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옷을 입고 말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모두 한답니다. 네, 약간 초점이 없어 보이더라도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말을 걸면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때로 여러분과의 대화 내용이나 그 사람이 시도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는지를 다음날 확인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목류병에 걸린지 알 수 있기도 해요. 좋아요. 이제 짧은 사실을 알았으니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완전히 잠들어 있지만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생태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목류병 환자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목류병 환자들은 아직 REM, 즉 사람들이 꿈을 꿀 때 도달하는 깊은 잠의 단계인
급속 안구 운동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죠. 잠을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중간 수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졸고 있는 반면 뇌의 활동 영역은 깨어있을 수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뇌 속에 자동 조종 장치를 켜놓은 것과 같죠. 사실 뇌는 계속되는 의식적 마음의 개입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줄로 이어진 계단을 오를 때 의식적으로 그래, 오른쪽 다리 올려서 밟고 이제 왼쪽 다리를 조금 더 높이 해서 밟고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스스로에게 눈 깜빡거리라고 하나요? 침 삼키는 거는요? 숨 쉬는 건요? 아니죠. 뇌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죠.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 뇌는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이 사람을 부엌으로 데려가서 냉장고를 열게 하고 달걀, 프라이팬, 우유를 집다가 그건 오렌지 주스인데 빵! 지금 파격적인 맛이 나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게 무서운 거죠. 뇌는 언제든 가스를 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멈춰서 내가 가스불을 잠궜나? 라고 물어볼 의식도 없다면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상상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은 요리가 끝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동으로 불을 끄지만 그래도 이제 100만 불짜리 질문이에요. 목류병 환자를 깨워야 할까요? 바로 대답하자면 아니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면 말이죠. 이 말은 전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 목류병 환자를 깨우지 마. 쇼크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과장된 말이에요. 봐요. 목류병 환자는 침대 속으로 파고들어 이불 덮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닐 뿐이죠. 물론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큰 소음에 의해 깨어난 사람 그 이상의 육체적 고통은 받지 않을 겁니다. 심장마비나 발작 같은 건 없을걸요?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늘 양면이 있죠. 특히 조심하지 않으면 깨우는 것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동영상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깨어나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드는 것을요. 무슨 생각이 바로 드나요? 나 위험에 빠졌어. 무서워. 혼란스러워. 나 자신을 보호해야겠어. 그건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동물적인 본능인 거죠. 그러니 목류병 환자를 흔들거나 얼굴을 때려서 깨우려고 하거나 심지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나 친척이어도 목류병 환자는 여러분을 덮쳐 때릴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존 모드에 있죠. 그리고 그들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도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목류병 환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침대로 안내해서 차분하게 등을 대고 눕는지 보는 겁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모범 시나리오며 선호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위험하거나 무서운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항상 쉽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안내에 응하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죠. 꼭 깨워야 한다면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세요. 목류병자의 이름 크게 부르기, 손뼉치기, 냄비와 후라이팬 같이 두드리기 같은 게 있죠. 아시겠죠? 목류병 환자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달려들 수 없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게 플랜 B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계획은 전면적인 예방이죠. 만약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이 목류병 환자라면 수면 테스트 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의사들이 여러분의 뇌 활동을 감시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최면술도 있죠.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여러분이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깰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줄 겁니다. 이 방법으로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류병에 걸릴 수 있으니 명상과 같은 스트레스 완화 기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문제를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다음 날에 대해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두세요. 걱정스러운 생각을 적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빼내서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몇 시에 침대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이때 수면 테스트가 유용할 거예요. 그때가 오기 30분 전에 알람을 설정해 놓거나 룸메이트, 부모님, 배우자에게 그 시간에 깨워달라고 하세요.
계속 목류병이 지속되면 자신을 안전하게 할 조치를 취하세요. 창문과 문을 모두 잠그세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다시 침대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부딪힐 수 있는 곳에 안전 물품을 놔두면 그 물건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려고 하면 울리는 경보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보아 목류병 환자를 대할 때 여러분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명심하세요. 어쨌든 목류병 환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부엌에서 스크램블 에그를 젓고 있을지 아님 동네 동물원 악어 울타리 안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거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목류병이 있거나 심지어 자면서 혼잣말하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눈 잠깐 붙였을 때 산행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